안녕 감동이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3단원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인데요.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46세이고 아들의 나이는 15세. 자, 아버지 나이, 아버지 나이는 46세, 그리고 아들의 나이는 15세,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두 배가 되는지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몇 년 후에라고 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너희가 부모님하고의 나이가 동시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14살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42살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둘 다 동시에 나이를 먹잖아. 그래서 만약 10년 후 몇 살이 되지? 52. 그리고 너희는 몇 살? 그렇죠. 24살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는 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된다? 덧셈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몇 년 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몇 년을 x라는 미지수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46 플러스 x가 될 거고 아들은 15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른 이후에 문제에다가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죠? 자, 46 플러스 x가 아들 나이의 2배이기 때문에 2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예요. 자, 무슨 법칙? 분배 법칙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30 플러스 2x. 자, 2항이 가고 2항이 오면 30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6. 자, 마이너스 1로 나누겠죠?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x는 얼마다? 16 몇 년 후? 16년 후가 된다는 뜻이에요.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을 쓸 때는 어떻겠습니다? 16년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16년.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문제를 읽어보면 현재 선비의 나이 선미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나이. 자, 선미의 나이는 6살이고요. 엄마는 몇 살? 36. 자, 그러고 나서 자, 몇 년 후라고 됐어요. 몇 년 후. 몇 년 후가 됐을 때 어머니의 나이가 선미의 나이에 자, 선민이구나. 선민이의 나이에 3배가 될 때, 그쵸. 그러니까 그거죠. 시간이 흘렀는데, 선민이 나이가 6살이고, 지금 현재 엄마 나이가 36세인데, 36세인데, 몇 년 후에 어머니 나이가 선민이 나이의 3배가 되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뭐 전혀 어렵진 않아요. 그대로 좀 전에 13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동시에 나이를 먹는 거기 때문에 몇 년 후를 뭐라고 치면 되죠? 그렇죠. x라고 미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6 플러스 x가 될 거고 36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식에 바로 넣어보면 자, 36 플러스 x는 선민이
6 플러스 x에다가 3배, 3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걸 풀어볼게요. 자, 36 플러스 x는, 자, 무슨 법칙? 그렇죠. 분배 법칙 플러스 3x. 자, x 2항에 오면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18, 2항에 가면 마이너스 36이죠.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8. 자,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따라서 x는 얼마다? 9. 그러면 정답은 9년이 되겠죠. 9년.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15번입니다. 15번. 올해. 역시, 자, 적어주면, 올해. 자, 누구, 자, 형의 나이. 형 나이. 18세가 되고요. 동생의 나이는 15세. 그쵸? 그리고 몇 년 후가 되겠죠? 몇 년 후.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면 동생의 나이가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동생의 나이가 형의 나이의 반보다 형의 나이의 반보다 반은 2분의 1을 뜻하는 거니까 반보다 10세가 더 많게 되는 것은 플러스 10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간이 흘렀어요. 똑같이 시간이 흘러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미지수 x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18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15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러면 동생의 나이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좌변에는 15 플러스 x는 형의 나이 8 플러스 x의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1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분배법칙 해야겠죠? 자, 분배법칙 하면 9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10 됩니다. 자, 이 양에 오기 전에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 가면서 해볼게요. 자, 19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지금 우리가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풀 때 모든 개수가 이 방정식 풀 때 개수가 분수나 소수일 때는 뭘로 바꾼다? 그렇죠. 정수로 바꾼다 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고 2분의 1 x가 될 거고 4가 되잖아요. 그러면 1에서 2분의 1을 빼게 되면 우리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모르면 학원에 와서 질문합니다. 이게 2분의 1x는 4가 됩니다.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앞에 x의 개수가 분수기 때문에 2분의 1이 역수인 얼마? 저 양변에 2를 곱해주면서 1로 만들겠죠? 따라서 x는 얼마다? 8. 그럼 정답은 8년이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8년입니다. 좋아요. 자, 16번입니다. 각각 2살 터울인 삼형제가 있습니다. 삼형제. 자, 삼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의 나이는 이 문장 풀기 전에 누구를 x로 놓을지를 맨 마지막 줄 보고 넘어올게요. 자, 막내 나이는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삼형제. 자, 막내를 x. 그 다음 둘째를 2살 터울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 그리고 마지는 x 플러스 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마지의 나이는 마지의 나이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가 생기겠죠. 막내 나이의 2배보다 막내 나이의 2배보다 적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적용을 할 건데 x 플러스 4, 마지의 나이가 x 플러스 4니까 막내의 나이는 어떻게 됐죠? x죠? x에다 2를 곱했기 때문에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렇죠. 2x 마이너스 10. 그러면 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4. 따라서 x의 값은 14가 되겠죠? 몇 살이란 뜻이에요? 14세.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좋아요.
자, 도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땡큐 해야 돼. 왜냐? 도형은 넓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도형이든지 각각의 변의 길이를 숫자든 식이든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17번. 높이가 8cm인 삼각형의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일 때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높이가 8, 그리고 밑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일 때 높이가 궁금했으니까 그대로 적어볼게요. S. 자, 삼각형의 넓이 24. 2분의 1 곱하기 공식 뭐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얼마다? 24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앞에서 배웠을 때 우리 일자방정식 하기 전에 그 전에 전 단원에서 배웠을 때 이 곱셈에서 자리를 바꾸거나 앞에 있는 거 먼저 하겠다.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바로 약분을 하겠습니다. 이동하지 않고. 그러면 4로 나누게 되면 x는 얼마다? 6. 그러면 답을 쓸 때 뭐라고 쓴다? 6cm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좋아요. 자, 18번입니다. 18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 더 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2cm일 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가 더 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긴 쪽을 기준으로 놓는 게 아니라 더 작은 쪽을 기준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지수를 어디다가? 세로의 길이에다가 x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세로의 길이는 x가 되는 거고, 가로는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5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좋습니다. 둘레라는 공식은 앞에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둘레라는 것은 무엇이다? 둘레라는 건 2 가로 더하기 세로입니다. 자,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자, 2 가로 얼마죠? x 플러스 5 세로 얼마죠? x 더했을 때 얼마다? 둘레의 길이가 20이다. 자, 그러면 중괄호가 있고 소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 먼저 정리를 해보면, 여기 안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주면 괄호를 벗게 되면 2x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앞에 곱하기 2가 있죠. 자, 이럴 때 분배법칙 해도 됩니다. 하지만 2를 나눠서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5는 11. 그래서 자, 플러스 5가 이항해서 2x는 얼마다? 6이 되겠죠? 따라서 x값은 얼마다? 3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x로 설정한 건 뭘 x로 설정했죠? 그렇죠. 그러면 세로는 얼마다? 세로는 3cm가 되는 거고, 가로는 얼마다? 가로는 세로보다 얼마가 더 길어요? 5cm, 그렇죠? 그러면 8cm가 된다라고 해서 정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좋아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이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늘렸다고 하네요. 얼마나 늘렸는지 봅시다. 자, 가로의 길이는 2cm만큼 늘렸고, 여기가 2cm만큼 늘렸고, 세로의 길이는 세로는 x 늘렸더니 이런 모양이 되겠죠? 늘렸더니 늘어난
길이에 대한, 늘어난 길이에 대한 넓이가 어떻다? 처음 정사각형 넓이의 몇 배? 그렇죠. 3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늘어난 길이에 대한 넓이를 구해보면 가로는 얼마? 가로는 12가 될 거고 세로는 얼마? 더해주면 되죠? x 플러스 10이 됩니다. 되죠? 늘어난 길이에 대한 넓이, 자, x 플러스 10 거기다가 12를 곱해주겠죠? 그것은 처음 정사각형은 얼마? 10 곱하기 12였고요. 거기다가 3배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분배 법칙을 해도 되고요. 선생님 보니까 3을 바로 나누고 시작해도 되겠네요. 우리 감독애들은 선생님이랑 학원에서 여러 번 연습하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갈게요. 자, 분배 법칙을 해보도록 합시다. 분배 법칙을 여기는 100이니까 그대로 자 12x 플러스 120은 자 100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얼마죠? 3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이 가면요 12x가 얼마? 180이 될 거고요. 자 12로 나누겠죠. 12로 나눕니다. 따라서 x의 값은 얼마죠? 얼마?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지. 15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여기에서 뭐 학원에서 설명은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나누기 3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변은 4x 플러스 10은 얼마? 3이 약분되면서 100만 나오겠죠? 뭐 또 4로 또 나눌 수도 있네요. 그러면 x 플러스 10은 얼마? 25가 되겠네요. 뭐 다양하게 풀 수 있습니다. 감독이들 화이팅 하세요. 좋습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사다리꼴 문제인데요. 자, 높이 4. 그리고 윗변 5cm, 아랫변 6cm인 사다리꼴에서 아랫변의 길이를 늘렸다고 되어 있네요. x만큼 늘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얼마가 늘어났다? x만큼 늘어났다. 그랬을 때 자, 늘어난 길이에 대한 넓이는 처음 넓이보다 얼마나 더 늘어났다? 그렇죠. 8제곱센티미터만큼 늘어났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늘어난 길이, 자, 그러면 윗변, 아랫변은 얼마다? 아랫변 얼마예요? 6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자, 6 플러스 x, 그리고 2분의 1,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가 4죠? 그러면 4를 곱했을 때 처음 넓이 얼마? 자, 5 플러스 6 곱하기 4, 그리고 2분의 1. 이것보다 어떻다? 플러스 8만큼 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 안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자, 소갈로로 바뀌면서 5 플러스 6 플러스 x 그리고 2분의 1과 4를 한꺼번에 할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2분의 1 곱하기 4 5 플러스 6이니까 얼마예요? 1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8 그러면 약분해서 11 플러스 x는 약분해서 얼마? 22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2 플러스 2x는 22 플러스 8. 자, 22 양변의 동시에 부호까지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항하지 않더라도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2x가 8 앞에 x의 개수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따라서 x는 얼마다? 4가 됩니다. 4. 그래서 늘어난 길이 x는 4라고 대답해주면 되겠네요. 자, 좋아요. 자, 원가와 정가에 대한 문제인데 학원에서 이미 선생님이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설명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죠? 자, 원가 순서가 있다고 했었어요. 원가, 정가, 판매, 금액, 이윤 또는 이익이라고 표현됩니다.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면 이윤, 이익이 된다는 뜻.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라라고 했는데 지금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한 문제예요. 정가에 25%를 할인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정한이가 이 매장에서 12,000원을 내고 옷을 샀을 때 이 옷의 할인 전 가격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뭐가 X일까? 그쵸? 할인전 가격이 X인 거고요. 25%를 할인했다. 자, 25%를 할인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선생님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X에서 X가 해당하는 25%를 빼주는 이 식 자체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퍼센트의 정체는 100%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에서 25%를 빼면 내가 지불할 거는 75%이기 때문에 75% 할인전 가격 X에다가 100분의 75를 곱한 이 식 자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식을 사용하든지 이 식을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12,000원을 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1번식으로 갈게요. 2번식은 학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x 곱하기 100분의 25를 했을 때 12,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x에서 100분의 25x가 12,000원이잖아요. 근데 100분의 25가 우리가 약분하게 되면 얼마죠? 얼마예요? 그렇죠. 얼마? 4분의 1x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x의 개수 1과 4분의 1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얼마? 4분의 3x가 12,000원이다. 그러면 올라가서 자 4분의 3x 4분의 3x 4분의 3x 잘 안 지워지네요. 4분의 3x가 12,000. 그러면 우리는 x 앞에 있는 개수 역수를 곱하겠죠. 3분의 4, 3분의 4 하게 되면 1만 남잖아요. 그래서 x는 얼마다? 약분하게 되면 얼마? 16,000. x는 16,000. 그래서 금액은 얼마다? 16,000원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좋아요. 자, 22번입니다. 원가, 정가, 판매 금액, 그리고 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이익은 뭐다?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주면 됩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저기에 알맞은 것들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볼게요. 어떤 물건에 원가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까지가 정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가 자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번 소갈로 1번 보면 원가를 x1이라고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x1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정가는 원가에 20% 이익을 붙였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첫 번째는 x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20이라고 표현해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다? 두 번째는 뭐다? 우리가 전체를 100%라고 했는데 100%에서 또다시 20%를 추가했기 때문에 120%를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뭐에 대한? 원가에다가 100분의 120%를 나타낼 수 있으면 돼요. 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보면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할인해서 팔았다. 그게 뭐 판매 금액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정가가 정해졌어요. 자, 정가는 얼마다? 1.2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계산할 수 있죠? 자, 1.2x가 정가였는데 여기에서 500원을 할인을 했다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익이 생겼어요. 원가의 10%의 이익이 생겼다. 자, 이익은 원가의 10%의 이익이 생겼고, 그럼 판매 금액은 얼마였죠? 아까 1.2x에서 500원을 뺀 게 판매 금액이었고, 여기다가 원가를 빼준다가 식이 됩니다. 자, 좋아요. 자,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자, x에서 10%는 1.2x-500 마이너스 x인데, 자, 왜 좌변에 있는 거 정리해보면 뭐예요? 좌변 10분의 1x 또는 0.1x. 근데 우변이 소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로 접근할게요. 그러면 0.1x는 자, 동료끼리 계산했더니 얼마가 돼요? 0.2x 마이너스 500이 됩니다. 자, 이 양에 올게요. 0.1x 마이너스 0.2x는 마이너스 500. 자, 선생님이 학원에서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자주 얘기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0.1x는 마이너스 500인데, 자, 마이너스 0.1로 나눌 건데요. 왜 소수로 나누느냐? 우리가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워요. 왜 그렇게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하는 방법. 자, 분모에다가 10을 곱해주고 분자에도 10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죠? 그쵸? 1분의 얼마? 5천이 됩니다. 5천. 따라서 얼마다? 5천이 되겠네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니까 1번 문제에서 정답은 뭐라고 적는다? 원가를 x1이라고 할 때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하여 팔았을 때 이익을 x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이거 자체가 1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했을 때 어디까지 왔냐면 보세요. 자, 1.2x-500에서 마이너스 x니까 뭐라고 정리하면 돼요? 0.2x-500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 또는 분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10분의 2니까 5분의 1x-500도 결과는 같습니다. 같은 걸로 보면 돼요. 자 1번 답은 그렇고요. 2번의 답은 뭐라고 적으면 돼요? 아까 x값 얼마? 그렇죠. 5,000원 단위까지 적어주면 됩니다. 자 좋아요. 자, 빠르게 갑시다. 자, 어떤 제품의 원가의 4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일단은 원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를 x로 놓고 정가는 40% 이익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다 써줄 테니까 둘 중에 편한 거 둘 다 기억은 해야 돼. 사실 그걸 뭐 이해가 안 되면 처음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그럼 되지. 안 그러니?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져. 자, x 곱하기 100분의 140 그러면 얼마? 1.4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4x 정가는 1.4x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정가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다시 정가에서 12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가 판매 금액입니다. 1200원 빼 뭐해서 1.4x에서 1200원을 빼줍니다. 이게 판매 금액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이다? 이익이 나왔는데 원가의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원가의 20%가 남았대. 자, 판매 금액은 1.4x-1200 원가 얼마? x가 되겠죠. 지금 주어진 걸 다시 식으로 다르게 적어봅시다. 자, 원가의 20%니까 얼마? x 곱하기 100분의 20을 뜻하는 거겠죠. 자, 1.4x-1200, 1.4x-1200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지금 나와 있는 요 두 개가 동류항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 자, 소수로 갈게요. 0.2x는 1.4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200인데 선생님 이거 건너뛰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0.2x 자, 두 개 빼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0.4x 마이너스 1200 자, 이 항에 오세요. 넘어갑니다. 0.2x 마이너스 0.4x가 마이너스 1200 자, 마이너스 0.2x가 마이너스 1200 자, 갑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자, 따라서 x는 얼마다? 자, 10을 곱해주면 우리가 분모에 그냥 나눠도 돼. 어렵지 않아. 그냥 1200 나누기 0.2를 해서 해줘도 되는데 과학에서 속력을 단위를 바꿀 때 시속, 분속, 초속으로 계속 바꿀 때 이걸 모르면 못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 10을 곱해주면 제가 2가 되죠. 그럼 여기가 0이 더 생기잖아. 그러면 2분의 12,000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약분해서 얼마? 6,000. 그래서 답은 x의 값은 얼마다? 6,000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가는 얼마다? 원가는 6,000원이다. 자, 오케이, 좋아요. 자,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해. 다음엔 조금 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감독이들 수고했어. 끝!